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18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게 처음에 5.18 관련해서 국회에서 뭐 이제 그 모임이 있었고요. 네. 그 모임에서 김진태 의원이 주최를 했지만 참석은 안 했고 다른 두 의원이 이제 지금 이제 평가를 받기로는 뭐 만원에 가까운 그런 발언들을 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후폭풍이 잦아들고 있질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국회는 안 그래도 공전 중이었는데 완전히 꽉 막혀버렸고요. 자, 이 장관님의 시각이 궁금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제 시각이랑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요. 뭐 어떤 새로운 저도 예. 이번에 그 우리가 망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5.18 네. 망언이라고 그러는데 그 발언을 한 분이 네 분이죠. 지만원 씨야 뭐 그 전부터 분 계시고. 예. 근데 예. 그 네 분을 다 제가 한 번도 만나본 분이 아, 아니라서 그러세요? 저는 예. 모르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가 다들 잘 모르는 분이라 우선 제가 당내에 있는 분들 신지분들 몇 분한테 전화를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랬더니 예. 그분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진짜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네. 당에는 굉장히 심대한 상처를 입힐 거다.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만원 씨에 대해서는 다들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하려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일종의 정신질환의 수준이기 때문에 예.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는 말들이다. 나머지 예. 그 국회의원 세 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예. 뭐냐면 우선 이게 이 전당대회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네.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출마한 예, 한 분은 이제 김술래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예. 그래서 일종의 그 소위 태극기 부대를 의식한 그 득표를 의식한 그런 발언이라고 본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예. 그 나머지 한 분 이인봉 의원인가요? 그분 누구요? 나머지 한 분 남자분 의원 한 분 계시잖아요. 잠깐만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인봉 이종명 의원. 이종명 의원. 예? 이종명 의원. 이종명 의원. 예. 이름을 저도 이게 그분의 경우는 어떤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좀 높이겠다는 생각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개인적인 존재감. 네, 그분이 그 예비역 대령 출신인가 그렇다고 그러대.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무슨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군대 계실 때 부상을 당해서 전역을 했나 봐요. 예. 네, 그래서 그 비례대표도 순번이 앞에 번호였다면 6번인가 그렇게 빠르다고 그러네요. 예, 저도 확인 안 해봤는데 그랬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그동안 너무 존재감이 없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본인의 뭐 정체성도 관련이 있겠지만 존재감을 좀 과시해보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당내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존재감이라고 하면은 지역구 뭘 노렸는지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국회의원, 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존재감을 좀 마시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군 대령 출신이네요. 맞는군요. 그리고 김순례 의원하고 이종명 의원 두 분은 영남 출신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아이고 제가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당내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네요. 평소에 잘 알고 계시네요. 좀 반호남 정서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것도 작용했을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당내 인사분들의 의견이고 제가 이제 좀 보수 성향의 당 밖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제 물어봤어요. 당 밖에 있는 분들 어떻게 보는지.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은 되게 이렇더라고요. 그 5.18이 우리 민주화 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독특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이제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그 극우 세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강경한 보수, 강경 보수가 이 문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남북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이게 이제 그죠? 조금 정착돼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네,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I-518이 북한군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다. 라는 거를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예, 그런 심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대응을 하는데 네. 당 내에 있는 분들이나 당 밖에 있는 분들이나 공통적인 건 뭐냐 하면 네. 그 망언을 한 분들도 분들이지만 당 지도부의 대응에 정말 자기들은 놀랬다. 아, 오히려 그 이후에 대응이. 그러니까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뉴스를 보니까 뭐 당내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예. 있다. 그러고 그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게 보수 정당의 강점이라고 그랬던가 뭐 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얘기한 게 있어요. 초기에. 예. 예.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에 대한 해석은 뭐 다양한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예. 이 두 그 당 지도부의 그 태도, 대응에 정말 자기들은 거기 더 놀랬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 근데 물론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입장을 바꿨죠. 예, 바꿨어요. 네, 바로 그렇긴 했으나 저도 그걸 뉴스를 보면서 네. 정말 그건 좀 놀랍더라고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더군다나 얼마 전까지 학교 교수 하시던 분이잖아요. 네. 뭐 그분이 물론 TK 출신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분으로서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나 하는 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뜻밖의 의외를 받아들였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판사까지 지낸 분이고 중진 정치인인데 네.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요 6.25를 얘기할 때 네. 한국전쟁 얘기할 때 북한의 남침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이미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 학문적으로도 규명이 다 됐어요. 예. 근데 누가 이게 북침으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면 그걸 역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봐야 됩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논리를 빌리면 그렇잖아요. 네. 역사 이미 다 규명이 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을 해석의 차이라고 하면 예. 6.25가 북침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도 해석의 차이를 받으려는 얘기 아니에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말이 안 보면은 되는 거지. 그래서 예. 저분도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저도 그 부분은 놀랍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명분이라든가 혹은 뭐 논리적인 어떤 선후 관계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지만은 지지율 같은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 공학적인 어떤 태도들을 보이는데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라든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말이 뭔가 이제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을 약간 좀 확장시키려는 아니면 좀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목적이었다면은 결과적으로 또 틀린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당대회를 의식해서 예. 득표를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네. 또 뭐 나머지 한 분은 뭐 개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뭐 그걸 입증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본인의 어떤 이익이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난 해당 행위를 한 거예요. 당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힌 거잖아요. 네. 그럼 해당 행위 아닙니까 이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람이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정도 차이는 예.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정치학에서 탈진실 현상이다. 말이 어려운데 영어로 뭐 포스트 트루스 현상이다 그러던데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걸 몰라서 그랬던 거냐.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또 규명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자유한국당 계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 전에 미국의 유명한 여자 정치학자 있죠. 한나 아렌트라는. 그죠? 악의 평범성을 얘기한. 한나 아렌트 그 교수가 70년대 초반으로 기억이 되는데 미국 정부의 월남전 관련 거짓말을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 한 게 있어요. 노련한 거짓말쟁이가 펼치는 거짓의 장막이 아무리 크더라고 하더라도 결코 사실의 거대함을 덮지를 못한다. 아하. 그죠? 굉장히 멋있는 말이네요. 말이죠.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진실이 진리잖아요, 이게. 네. 거짓말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당장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예.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라도 예.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사실관계를 좀 왜곡하고 이런 것들은 뭐 간혹가다 좀 볼 수 있는 일인데요. 그러면 왜 이 5.18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할까? 그러면은 광주에 대해서 이 부분이 또 그 다음 질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예. 이 광주 항쟁이 났을 당시에 네. 저는 싱가포르 대사관에 근무를 했어요, 공보관으로. 예. 그래서 이제 국내사정을 잘 몰랐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그 싱가포르의 언론도 신문, 텔레비전이 예. 거의 일주일 동안을 텔레비전은 매 뉴스마다 톱이고. 광주 얘기가요? 예. 한국의 광주 얘기가?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예, 싱가포르. 평소 한국 관련 기사를 거의 안 실을 때인데, 예.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까. 네. 신문도 일주일 내내 일면 톱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텔레비전의 영상은 상당히 격렬한 장면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면 외신들이 네. 찍어서 저거 한 거니까, 전송한 거니까. 예. 그래서 그 많이 보고 걱정은 했지만 사실 자초적 이런 잘 몰랐었는데 예. 제가 83년 이제 3월 달에 귀국을 했거든요. 예. 임무를 마치고. 귀국을 하니까 이 뭐 정부나 여당에 있는 분들이 네. 평소 가까웠던 친지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광주 그때 광주 사태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렇게 불렀죠. 광주 사태는 북한군 특수부대, 예. 북한군 특수부대하고 난파되어 있던 간첩들이 뭐 거기 집결해서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굉장히 여러 사람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안 믿는 표정을 하니까 당신은 국내에 없어서 몰라서 그러는데 그 자기들 나름대로 또 뭐 그 증거가 있어요. 뭐 많은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주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다 영남 고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한국 전쟁 때 북쪽에서 넘어온 그 가정 출신이거나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은 북한 공산당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잖아요. 네? 그 분노가 있고 적개심이 있고 당연히 그런 심리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뭐 영남 출신 분들은 옛날부터 그 지역 감정이 있었으니까 자연히 그런 것도 좀 심리적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아까 사후적인 어떤 대응이 더 뭐랄까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 3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을 했어요. 2명은 유보를 했죠. 이제 선거에 나왔다는 이유로 이제 유보를 했고, 1명은 제명 결정을 했는데 의원총회를 뭐 통과를 해야지 이제.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거리 아마? 맞습니다. 과반수가 아니라. 이정명 의원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당규가 그러니까. 당규가 그러니까 당규를 지키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죠. 막 법을 지키는 거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그러면 그걸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부터. 그럼 왜 윤리에 그 걸긴 왜 걸어요? 걸지 말았어야지. 그러고 뭐 두고 볼 일이죠. 뭐 당이 당규를 지키겠다는 걸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근데 곧 전당대회가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걸 보면 이제 알겠죠. 의도가 뭐였는지. 그럼 예컨대 지금 뭐 2명의 징계 수위는 다시 이제 결정을 차기 이제 지도부가 결정을 하겠지만은 지금 이미 이제 제명 결정이 난 이정명 의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3분의 2가 의원총회에서 찬성을 해야지 제명이 된단 말이에요. 과연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통과가 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저도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편이긴 하나. 그러나 사안이 많지. 더군다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지도부가 결정한 제명까지를 통과를 안 시킨다?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뭐 마음은 안 내킬 망정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는 의원이 3분의 1을 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라도 그럼요. 내년에 총선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또 본인들 다 상당히 다 출마 다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게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신 걸 텐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사정이 또 선거 이후에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어쨌든 글쎄요. 그것마저도 안 할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네네. 네. 보수의 품격 윤희어준 장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